Our community is under attack and is being terrorized. These are workers. These are fathers. These are mothers. You're not planning to invoke that Insurrection Act. You still plan to send troops? Well, we're going to have troops everywhere. We're not going to let our country be torn apart like it was under Biden. As far as what I think it is, I mean, if we see danger to our country and to our citizens, we'll be very, very strong in terms of law and order. It's about law and order.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치적으로 꽤 큰 분수령을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요.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과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투입을 결정했는데요. 현장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시위가 지금 요 며칠 이어지고 있는데 저기 보시는 게 바로 미국 LA 현장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해병대 추가 투입까지 공언한 상태고 시위가 저렇게 멕시코 국기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 국기를 하면서 점점 격화되고 있더라고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사실 그동안은 보면 흑인 인권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런 시위가 벌어졌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1기 트럼프 시대와 2기 트럼프 시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기 때는 장벽 설치라든지 그 정도였는데 아예 2기에는 지금 정부 기관을 이용을 해서 업체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 불법 체류자들 아니면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다 이렇게 지금 체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저게 지금 주 방위군까지 지금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유혈 사태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라는 게 이게 돌발적인 상황에서 서로 격화하다 보면 이제 총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유혈 사태가 이제 벌어질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주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 민주당 주지사는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 연방 대통령, 즉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주 방위군을 요청을 하고 지금 일각에서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아예 해군도 투입할 수 있다. 현역 군인들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아마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특히 여기 일하시던 이 체류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 생계가 있는 분들이고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정식으로 지금 체류 비자가 있게 해놓은 사람들 한 60여 명이 이번에 체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본인이 지금 이 백인 지지자들, 자신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겠고 가장 손쉬운 것이 지금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거거든요. 저게 지지층 결집용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물가나 이런 거는 지금 미국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 이게 지금 당장 효과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가장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는 결국 불법 체류자들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저런 모습들이 이제 더 격화된다면 굉장히 아마 저는 끔찍한 사태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보기만 하더라도 지금 저 부분이 사실상의 내전 사태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수많은 군중들 혹은 저렇게 불법 이민자 단속, 체포, 말도 안 된다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오후에요. 성춘 부의장님,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 중에 실세죠.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과거, 그러니까 정확히는 33년 전 사진을 올린 이유가 있어요. 저게 바로 이 LA 폭동 당시에 다 위에서 총을 준비하면서 루프탑 코리아를 다시 위대하게 라는 사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92년 LA 폭동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한화로 1조 3,5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있었던 아주 대규모 폭동이었죠. 그 당시에 그 미국에 있는 이 한인들은 모여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해서 모여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주 권력이나 이런 연방 정부 권력 그 군인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 시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코리아타운에 있었던 우리 한인 그 선조들이 뭔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방어 목적입니다. 순전히 방어 목적으로 저렇게 자신들의 가게를 그리고 자신들의 함께 사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 그 루프탑에 올라가서 그
저 사진을 그래서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합니다. 저 북미에서는 저 루프탑 코리안 사진을 거의 밈으로 활용할 정도로 인터넷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 트럼프의 장남이 좀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폭도들이 일어났으니 코리안들이 다시 또 올라가서 마치 총을 쏴라 대응해야 된다라는 반응을 올린 건데 저 당시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철저하게 한인들은 방어 목적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절대 사람을 쏘지 말라는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루프탑 코리안 뭔가 한인들이 저런 폭도들에 지금 대항하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저는 게시물로 보는데 저희 한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피해가 오고 위협이 온다면은 또 다시 자신들의 가족들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저런 역할을 하시겠지만은 이번에는 그런 역할 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33년 전 사진까지 소환될 정도로 지금 LA는 뭐 지금 사실상 내전 상태 아니냐라고 해서 아마 내일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해병대 해군 투입까지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위 진압이 얼마나 격화될지는 가늠조차 쉽지 않습니다.